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자,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플럼과 리버풀의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켈러 골키퍼가 이번에 나섭니다. 조 고메즈, 버질 반다이크, 루이스 디아스, 다윈 누네스, 메갈리스터, 학포 엘리엇, 헤라벤베르흐, 자렐 콴사, 코너 브래들리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발 라인업 사실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나마 콴사 정도? 어쨌든 코나테는 잔부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경험치 먹는 것도 있고 콴사가 오늘 경기 나섰는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단 로버트슨이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해서 벤치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돌아온 로버트슨 과연 이번 경기 뛸 수는 있을지 뛰긴 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지 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루이스 디아스. 수비 지금 뭐하나요? 옵사이드 온사이드 여부를 떠나서 일단 준결승에는 VAR이 없기 때문에 원심이 유지가 될 겁니다. 온사이드긴 했네요. 카스타뉴가 너무 안일하게 공중볼 처리를 했고 루이스 디아스가 오랜만에 크레그로스의 모습을 보였고 플럼 수비진 집중력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디아스가 잘했다고 봐야겠네요. 패스도 좋았고. 네,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플럼과 리버풀의 경기 0대1 합산 스코어 3대1로 현재 리버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리버풀이 1차전을 이긴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에서 플럼이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리버풀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진 2차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럼도 사실 지난 1차전 그리고 리그 홈 경기 를 생각했을 때 비교적 조금 덜 수비적으로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리버풀은 비교적 덜 공격적으로 이번 경기 나섰죠. 물론 그러면서도 전방 압박에 대한 강도는 어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나마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학잘라가 아니라 윙어로 학포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일단은 지금 학포와 누네스가 약간 투톱처럼 움직이고 엘리엇과 디아스를 윙어처럼 쓰는 그런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 리버풀이 잘한 거는 전환에 대한 속도 빠르게 가져가면서 플럼의 수비진들을 계속해서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국에는 선제 득점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전반까지 볼을 투입을 했고 그 상황에서 카스타뉴가 좀 좋지 못한 판단을 하면서 디아스에게 공간이 많이 열렸었고 그러면서 굴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디아스가 나름대로 또 좋은 플레이 이어가면서 득점을 한 건데요. 그 이후로도 사실 아다라바이어라든지 이사 디오프라든지 그렇게 수비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드문드문 누네스에 대한 역습 저지하는 장면이라든지 피지컬을 이용해서는 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머리를 써야 하는 부분에서는 짝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럼은 일단은 2점이나 뒤진 채로 이제 후반전을 맞이해야 되는 거고 사실 어떻게든 못해도 승부차기까지는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플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두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반전 내내 끌려다닌 건 아니니까요. 측면 쪽을 이번 경기에서 많이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특히 왼쪽 라인에서 안토니 로빈슨이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했는데 공격적으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윌리안도 노련한 선수고 오늘 경기 폼 괜찮고 라울 히메네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측 바비 코르도바가 뛰고 있는 플럼의 우측 공격 라인은 카스타뉴는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코르도바 쪽에서 잘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워낙 거기는 조고메즈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반다이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마르코 실바 감독이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빠른 변화를 줘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벤치에 있는 로버트슨 카드를 꺼내긴 할 거예요. 왜냐면 경기력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꺼내긴 할 건데 과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이냐. 조그메즈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고 또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린 선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기를 무리해서 뛰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메즈를 우측으로 돌리고 그 자리에 지난 경기에서 오웬백을 넣었듯이 그 자리에 이번엔 아마 로버트슨이 들어갈 텐데 그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뭐 그 외에도 벤치에 좋은 어린 자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선수들을 투입을 할지 또 투입을 한다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도 후반전에는 리버풀은 뭐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어떻게 또 양팀 감독들이 준비해서 나올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디오프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세트피스에서 나왔고요. 역시 브래들리 쪽이 아직은 덜 여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다.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측면이 열렸었고요. 해리 윌슨이 볼 투입을 잘 해줬네요. 네,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플럼과 리버풀의 경기 2차전은 1대1로 끝났고 합산 스코어 2대3으로 리버풀이 2년 만에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일찍 좀 앞서 나가는 골을 넣었었고 그 이후로도 좀 많은 기회를 만들어 냈었어요. 근데 문제는 글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좀 많이 서로 미루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마무리를 가져가지 않고 분명히 본인이 슈팅을 시도했으면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장면이 여러 나왔을 텐데 이상하게 팀 동료에게 패스를 밀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득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좋은 모습입니다만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를 뭐 무승부로 가져가서 연장전까지 갔거나 혹은 패배로 이어졌다라면은 글쎄요,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결국에 공격수는 욕심을 부려야 하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슈팅 나올 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너무 미뤄졌다 이번 경기 그런 생각이 들고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어졌었고 풀럼은 해리 윌슨 교체 투입 효과를 초반에 좀 봤죠. 득점까지 이어졌었고 그래서 저는 뭐 앞서서 중계하시는 분도 말씀을 계속 하셨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해리 윌슨의 투입을 기대하고 있었고 타이밍이 좀 더 빨랐어야 된다고 봐요. 해리 윌슨이 거의 70분 가까이 됐을 때 투입이 됐었는데 좀 더 일찍 들어왔었어야 됐다. 그러면은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켈러허가 결국에는 또 실점을 했죠. 플럼전만 되면은 좀 실책이 많은 느낌인데 안정적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주요한 선방도 몇 차례 있었지만은 센터백 하나를 막기 위해서 뛰쳐나왔다가 볼 처리 제대로 못하는 장면도 있었고 만약에 그거 페레이라가 골대 안 맞췄으면은 결국 연장전까지 갈 수도 있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리버풀이 로버트슨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있을 노리치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모로 어쨌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브래들리가 좀 많은 믿음을 신뢰를 주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브래들리는 뛰었고 풀타임을 소화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된 거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로버트슨을 꺼내거나 혹은 로버트슨이 아니더라도 오웬백이나 뭐 맥코넬 이런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고메즈를 우측으로 빨리 돌렸으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후반전 막판 가서는 브래들리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빼줘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5백으로 돌리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풀백 교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2년 만에 리버풀이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결승전 상대는 그 2년 전에 만났던 첼시인데요. 그때 첼시와는 또 다르죠. 감독도 다르고 스쿼드도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팀 모두. 또다시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는 일단은 보니까 2월 25일 결승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26일 월요일 새벽쯤에 경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유독 첼시랑 컵대회에서 만나면 승부차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1920 시즌 슈퍼컵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2년 전에도 FA컵, 카라바오컵 다 승부차기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카라바오컵 결승도 승부차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반기 맞대결에서도 결국에 무승부를 거뒀었으니까 그러니까 승부차기까지도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다음 경기 1월 28일 일요일에 있는 FA컵 32강 경기입니다. 밤 11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이번에는 홈에서 경기 펼쳐지네요. 아마 이때는 로버트슨도 나올 거고 아놀드도 복귀할 거고 소보슬라이까지도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들 대거 복귀하는 경기인데 예전에 슈르즈버리 FA컵에서 만났을 때 그때도 부상자들 좀 많이 혹은 기회 못 받은 선수들 많이 기용했다가 물론 원정이긴 했지만 호되게 당했거든요. 재경기까지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도 좀 그렇게 할 거예요. 뭐 로버트슨, 소보슬라이, 아놀드 부상자들 복귀하고 유소년 선수들도 몇몇 끼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켈러 나올 거고 할 텐데 조직력이 아무래도 불안정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 기량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기 또 펼쳐질지. 그래서 노리치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군이었습니다. 안녕.